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수시 접수를 마무리한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2022학년도 수시 면접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면 및 비대면 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인 면접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상적인 면접 방법과 합격하는 면접 대상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면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계열별,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수시 면접 대비 메이저 리서치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5편, 자연계열 5편, 의학계열 2편으로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전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한 일반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신약개발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의 서울대학교 약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제약 분야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아 보이는데요.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내신이 조금 부족해서 약대로 지원한 것은 아닌가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픈 사람의 치료를 돕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의사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날 수 있는 임상 의사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건에 기여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신약개발연구원을 염두에 두고 2학년 때는 의학 분야와 제약 분야 가리지 않고 탐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화학의 원리를 이용해 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저의 연구 결과가 신약 개발에 활용되어 인류의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면 인류 건강에 좀 더 보편적이고 강하게 도움을 준다고 느낍니다. 개국보다는 제약 산업 쪽으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본인이 가장 진출하고 싶은 제약 산업 분야는 어떤 쪽인가요? 항암입니다. 특히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 폐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존을 높이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비소세포 폐암의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마이크로바이옴을 면역 항암제에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몸의 면역 항체를 다루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으며, 면역 관문 단백질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따른 항암제 투약 기준 또한 연구하고 싶습니다.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탐구했네요. 혹시 mRNA 백신이 일반 백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의 목적은 인공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유전자를, 바이러스 유전자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mRNA, DNA,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의 종류로 나타납니다. mRNA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을 연결하는 중간체로 생화학적으로 실험관 내에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IBT라고 하며, 이는 mRNA 백신을 만드는 주요 방법으로 모든 환경을 조절할 수 있기에 불순물이 없도록 정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백신에 비해서 부작용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신은 기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백신의 원재료인 mRNA가 적게 필요해 단가도 낮은 편입니다. 3학년 정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약 합성 예측 프로그램에 대해 탐구한 결과가 있네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탐구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볼래요? 제약에서의 핵심은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명의 연구진이 14개월간 신약 후보 물질 15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IBM 와스는 한 달에 30개 이상을 발견하는 등 비교가 안 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동제약도 AI로 면역 항암 약효 물질을 15개가량 찾아냈습니다. 이렇듯 제약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은 가속화될 수 있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약 개발에 유리한 고점을 선정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저 또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항상 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처방전 중심으로 조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약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예측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많은 예측과 비슷하게 처방전 중심으로 조제를 담당하는 업무는 로봇에게 상당수 위임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사가 기본적으로 병원과 환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을 기준으로 약을 조제하는 것과 별개로 약을 환자에게 건네는 것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전자에서 로봇이 많은 역할을 한다면 후자는 인간 약사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약의 조제와 처방 업무에 집중했던 약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비교적 가려져 있던 공감과 소통 역량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해당 약을 먹는지, 다른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어떻게 조율해서 먹어야 하는지 등 개인에 맞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약사의 몫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들이 있잖아요. 지원자는 그 중에서 인류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약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페니실린입니다.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통해 감염이 취약한 유아나 아니면 다른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여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사망률을 나타냈던 게 세균 감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또 다른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었던 암과 같은 타 분야의 질환의 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푸른 곰팡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항생제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도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연구 범위를 확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페니실린의 등장이 제약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낍니다. 제약 연구원으로서 본인이 갖추고 있는 장점, 그리고 단점까지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저는 상당히 섬세하고 세부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학생의 총무분에서 예상 기록의 오타를 줄곧 찾아내고 실수를 한 적이 없어 친구들이 저를 전자두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떤 화합물을 활용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꼼꼼히 기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약 개발에 어떠한 과정이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일이 계획되지 않아 스스로 자책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저의 단점이나, 연구를 할 때면 기획하는 것과 실제 개발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오류를 찾아낼 때도 많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실패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교정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태도를 가지려 줄곧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면접 때 제가 제약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다소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짜 대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연구하며 발전해 나갈 학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도 중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열정 있는 모습과 자신감은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소 긴장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말이 꼬인다든지 발음이 잘 안 들린다든지 목소리의 크기가 들쭉날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면접을 연습하면서 긴장하면 드러나는 모습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중 매력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자가 전반적으로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탄탄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한 점이 매력 있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질문에서 내신이 조금 부족해서 의대가 아닌 약대에 지원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다소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때 지원자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나 지원 동기를 잘 녹여서 답변한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계열의 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 중 아쉬웠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본인이 가장 진출하고 싶은 제약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항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은 좋았으나 뒤이어 나오는 근거가 다소 얕았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적인 탐구 과정을 덧붙여서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면접 콘텐츠 잘 보셨나요? 대입, 짧은 면접에서 승부가 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접을 겪어본 사람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2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들한테 고등학생이랑 이제 대학생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맛에 대학을 온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학 오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해줄 조언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와서 방학 동안 공모전을 한 16개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공모전이 일종의 팀플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 4명에서 5명끼리 서로 협동을 하면서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이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던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연구실에서 커서 대학원에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이거 직접 빨리 해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학부에 연락을 해서 학부 인턴을 진행하고 싶다, 학부 연구원을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